오늘 함께 보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보어라고 물어보면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보충 설명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보충 설명하는 말이 맞는데 그럼 보충 설명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학생들이 거기서부터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면 이 보어, 보충 설명한다, 보충 설명한다 라는 말을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이 보충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여러분들이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보충이란 게 뭐예요? 보충이란 게 보충은 크게 두 가지 정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충분한데 거기 위에 더 보충하는 거예요. 보충 설명이라는 것도 이미 충분한데 거기 위에 더 쌓아서 추가해주는 느낌인 거죠. 그게 이제 추가적인 의미로서 보충을 사용하고요. 다음에 우리 수분 보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분 보충은 내가 이미 물을 충분히 마셔서 충분한데 거기에 내가 지금 물을 더 보충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갈증이 생겨서 목이 말라서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중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보충이라는 개념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보어라고 쓰이는 단어는 이 1번이 아니라 부족한 걸 채우는 의미로서의 보어라고 보시면 돼요. 문장이 가장 기본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어와 서술어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주어와 서술어만 가지고도 문장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I run, something happened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떤 문장에서는 이 주어와 서술어만 가지고 문장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am 이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한테 I am 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 다 완전하게 끝났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또 비슷하게 she looks 해볼게요. 그러면 she looks 하면은 끝났나요?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다음에 보충 설명을 해주는 어떤 성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게 보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am a boy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she looks young이라고 해볼게요. I am a boy 하면 이제 문장이 완성됐어요. 나는 소년이다라고 완성이 됐는데 이 a boy라는 단어의 일단 품사를 한번 볼게요. 이 a boy라는 단어의 품사는 명사입니다. 첫 번째, 품사는 명사예요. 그리고 이 보충 설명, 이게 없으면 지금 문장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boy라는 단어가 있음으로써 문장이 완전해졌는데요. 이 boy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냐 이겁니다. 이 boy가 가리키는 대상은 여기 앞에 있는 I잖아요. 그래서 보어라는 개념은 문장에서 보충 설명해야만 하는 어떤 대상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보충 설명하는 대상과 같은 대상입니다. 다음, she looks young이에요. she looks young 하면은 이 look이 여러분들이 보다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보다는 look at이고요. look은 보이다예요. 그럼 그녀는 보이다잖아요. 그녀는 보이다. 그러면은 뒤에 어떤 상태로 보이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 영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그녀는 어리게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럼 어리게 이렇게 되면은 어리게라고 해석될 때는 부사가 돼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형용사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그녀는 어린 보인다라고 해석하려면은 상태라는 단어를 넣어주면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저도 일상생활에서 그녀는 어린 상태로 보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죠. 혹은
그녀는 키가 큰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않는데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림을 피하기 위해서 그녀는 어린 상태로 보인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또 비슷하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he seems happy라고 할게요. 우리 한국식 해석적으로 보면은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행복하게 보인다 하면 물론 말은 됩니다만은 행복하게라는 단어는 happy가 아니라 happyly예요. 얘는 행복한이 되거든요. 행복한. 그래서 그는 행복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해석을 하려면은 그는 행복한 상태로 보인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보면요. 이 보어라는 개념은 문장에서 보충 설명해야만 하는 그 존재가 있어서 보충 설명하지 않으면 문장이 완전하지 않거나 혹은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보어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이제 명사와 형용사인데요. 이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갈 때에는 어떠한 상태라고 해석한다 이겁니다. 부사처럼 어리게, 행복하게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어린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라고 해석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보어의 개념을 잡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형용사라는 품사가 형용사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는 명사를 직접 수식하고요. 두 번째는 단독으로 명사를 묘사, 설명합니다. 수식, 꾸며준다 라는 표현과 묘사, 설명한다 라는 표현을 저는 앞으로 구분을 할 건데요. 수식한다, 꾸며준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화살표로 표시를 할 것이고요. 단독으로 명사를 묘사, 설명할 때는 보어 자리에 쓰이는 형용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The beautiful flower 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The flower is beautiful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면은 형용사가 둘 다 공통적으로 beautifu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위에 beautiful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꽃인데요. 이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가 없어도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냥 the flower 해도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인데 없어도 말이 되는 그걸 우리는 수식한다, 꾸며준다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할 것이고요. 여기 아래 보세요. The flower is beautiful이에요. 만약에 이 beautiful이라는 단어가 문장에서 없다면 the flower is 이렇게 끝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석할 때 꽃은 아름다운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꽃은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국적으로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문법 공부할 때는 여러분의 헷갈림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상태이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인데 얘가 없으면은 문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the flower를 보충 설명해야만 하는 보어로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 Fear vanishes when action begins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이 문장 분석을 연습하면서 하셔야 될 첫 번째 단계는 각 단어의 품사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항상 분석은 해석 기반해서 해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그러면은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행동이 시작될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은 품사가 뭐죠? 두려움이니까 명사.
그 다음에 vanish는 사라지다. 그러니까 다로 끝나는 애들은 다 동사잖아요. 동사. 그리고 when은 뭐뭐 할 때라고 했어요. 뭐뭐 할 때라고 해석했고 action은요. 행동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행동이니까 명사. 그리고 begins 시작되다니까 동사예요. 그러면은 fear vanishes when action begins. 명사, 동사, 명사, 동사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when이라는 애가 어떤 품사인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팔품사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그러면은 팔품사를 간단하게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있고요. 그리고 대명사, 그 다음에 전치사, 그 다음에 접속사, 그 다음에 감탄사가 있어요. 일단 이 when이 감탄사는 아닐 것이고 그 다음 대명사도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뭐뭐 할 때 이렇게 됐는데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느낌적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는 아닐 거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뭐 할 때 했는데 이 왼쪽에 있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하고요. 전치사, 접속사 이 두 그룹의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뭐냐면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는 그 의미가 독립적이에요. 의미가 독립적이에요. 그런데 전치사나 접속사는 혼자서만으로는 의미가 완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on이든 in이든 at이든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 on the desk, in the room, 그다음에 at 2 o'clock 이런 식으로 뒤에 명사와 결합을 해서 독립적인 의미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독립적이지 않아요. 뭐뭐 위에, 뭐뭐 안에, 뭐뭐에 이런 식으로 의미가 되고 접속사도 마찬가지예요. 접속사도 의미가 혼자서만으로는 독립적이지 않고 뒤에 어떤 다른 것들이 함께 결합이 되어야 돼요. 혹은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접속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뭐뭐 할 때라는 의미니까 전치사 아니면은 접속사겠네요. 왜냐하면 의미가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독립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게 전치사겠어요? 접속사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복습 한번 해볼게요. 전치사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 위치하는 품사라 그랬어요. 명사 앞에 위치해서 명사가 할 수 없는 역할, 즉 다른 품사를 묘사 설명한다 그랬어요. 다른 품사를 묘사 설명한다. 묘사 설명하는 품사 두 개가 형용사랑 부사니까 전치사가 명사랑 결합해서 형용사 또는 부사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action begins라고 했을 때 행동이 시작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하나의 명사라고 보기보다는 이 지금 문장과 결합을 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 접속사가 뭐라 그랬어요?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문장 봤을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 라는 문장과 행동이 시작된다 라는 이 두 문장을 when이라는 접속사가 이어주는 거죠. 접속사가 이 두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근데 해석을 보면은 두려움이 사라진다, 행동이 시작될 때 그랬잖아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이 시작될 때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이 지금 덩어리의 품사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얘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문장이 완전한가요? 아니면 불완전한가요? 문장이 완전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 라고만 해도 돼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만 해도 되는데 행동이 시작될 때 사라진다 라고 해서 이 vanish, 사라진다 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동사로 화살표가 같기 때문에 부사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공부했듯이 단어와 구와 절에 있어서 지금 주어와 서술어가 있으니까 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 숙제를 하면 되는데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단어들의 품사를 반드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